자, 105강입니다, 여러분. 자, 105강 관계사. 여러분, 우리는 공부하면서 생략이라는 거를 참 짜증나는 부분이에요, 학생들이. 그죠? 자, 그래서 생략을 공부할 텐데 지금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를 우리가 공부했는데, 자, 보세요. 관계대명사의 이원칙이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이제 꼭 외우는 것보다도 정리를 해보자 하는 거예요. 알겠죠? 관계대명사는 인 뒤에 있었던 cd가 있었는데 그를 없애고 명사를 대신한 대명사예요. 얘는 대명사입니다. 얘가 형용사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만 전체가 형용사절로 꾸며준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절을 두 문장을 합친 거니까 주 문장엔 동사 각각 하나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동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 워즈가 없잖아요. 그럼 영어가 아닙니다. 알겠죠? 물론 시험에서 이렇게 쉬운 문장 속에서는 하진 않지만 워즈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항상 동사가 뒤에 형용사절이니까 동사가 있습니다. 관계되면서 명사를 없애는 거지 동사를 없애는 게 아니란 말이야. 알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일원칙 선행사랑 관계대명사는 같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앞에 페이지 보겠습니다. 128페이지. 자 보세요. 얘 선자, 얘 후자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선자는 우리 그대로 쓴 거잖아. 같죠? 그 다음 얘 대신에 위치를 쓴 거예요. 그러면 얘는 명사고 얘는 대명사죠. 그럼 이거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역으로 요 두 개는 어떻습니까? 항상 같은 거죠. 관계대명사 써 있으면 얘 선행사랑 얘랑 같은 겁니다. 이 cd라는 명사가 여기 있었는데 그죠? 얘랑 이 두 개 같았던 건데 이걸 없애고 위치를 앞으로 뺀 거니까 그죠? 알겠죠? 관계대명사 앞에 선행사가 있는데 이 선행사랑 얘랑 항상 같은 겁니다. 알겠죠? 자, 다시 돌아와서 참 그리고 여러분 제가 좀 전에 강의를 찍을 때 전시사 관계대명사를 관계부사로 항상 바꿀 수 있는 건 아니라고 그랬잖아. 여러분 how는 말이죠. way의 때 생기는 거고 in which 즉 어떤 방법으로 할 때 영어로 in the way 전치사 in이라는 걸 써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뚜루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관계부사 how로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무조건 선행사가 장소, 시간, 이유, 방법 아닌 경우에 이렇게 전치사 관대를 갖다가 무조건 관계부사로 쓸 수 있는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다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칙은 선행사랑 관계대명사랑 같다는 얘기인 거고요. 알겠죠? 위치는 cd랑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뒤는 항상 SCO 명사. 여러분 두 문장에 있는데 명사가 같은 건데 명사 이 뒤에 명사를 없애는 건데 명사는 어느 자리에 올 수 있어? SCO 전 플러스 O 자리에 오는 거죠, 명사. 이런 자리 중에 하나를 없애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 중에서 자리 하나가입니다. 두 개가 아니라 하나가 비어 있는 경우. 물론 두 개가 비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나중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불완전하다는 얘기고요. 50대 50이라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요 인이 뒤에 있으면 불완전하지만 인을 앞으로 빼면 뒤가 완전하게 되죠. 그래서 그냥 그런 경우 완전 불완전한 경우가 있다고 해서 그냥 50대 50이라고 한 겁니다. 자, 그다음 관계부사는 보겠습니다. 관계부사는 부사나 부사구를 대신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부사예요. 얘만은 부사입니다. 그러나 전체는 무슨 절? 형용사 절이죠. 절이니까 동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거 일부러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동사가 없는 경우를 시험 문제 내기 때문에. 알겠죠? 자, 이런 칙은 관계부사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랑 같은 역할을 하죠. where는 in which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관계부사들은 항상 100% 완전합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칠판 잠깐 지울게요. 오늘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긴 위치고 여긴 where야. 선생님 너무 쉬운데요. 뒤 불완전하고요. 완전하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뒤가 완전 불완전인 것이 명확하지 않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관대인지 관부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선행사 명사를 말이죠. 이 명사를 뒷문장에 집어넣어 볼까요? cd 넣어서 들어갈 자리 있죠. 여기 cd 들어갈 자리 있어요, 없어요? 없죠. 구조 요거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의미까지도 확인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선행사 명사를 뒷문장에 넣어서 만약에 들어갈 자리가 있다, 불완전하다 그러면 관계대명사인 거고 들어갈 자리가 없다 그러면 관계부사인 거예요. 왜? 부사를 없애었으니까 완전할 테니까. 알겠죠? 그런데 구조만이 아니라 의미까지도 확인해야 된다. 알겠죠? 그 오자성어 복습하면 관계대명사 위치 같은 경우는 명대두형절, 명사를 대신해서 두 문장을 연결했는데 형절이다. 부대두형절, 부사를 대신해서 두 문장을 연결했는데 형절이다. 알겠죠?
됐습니까? 자, 이렇고요. 관계사의 생략의 3, 3 원칙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요게 또 엄청 중요합니다. 알겠어? 맨날 합니다. 제가 이거 수설해봐. 관계대명사 생략 3, 3 외워봐.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알겠죠? 또 개념 설명이니까 아주 정말 유치한 문장입니다. 그 파이는요, 뭐였다? delicious, 맛있는 주격 보호자리 형용사가 왔습니다. 그녀는 주었습니다. 파이를 아이들에게, 전명 부사덩어리네. 아이들에게 주었다. 그죠? 그러면 선자 파이, 후자 파이, 목적어 자리에 왔는데 이걸 없앴습니다. 그죠? 없애고 관계대명사 어디다 쓴다고 해서 선자 똥꼬는 여기입니다. 제발 delicious 뒤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선자 똥꼬라고 얘기한 거예요. 선행사 선자 똥꼬에 관계대명사를 씁니다. 그래서 위치를 썼어요. 선자 똥꼬에. 그죠? 그 다음에 똥꼬에서 나머지가 다 같이 간다. 나머지가 뭐예요? She gave two kit이죠. She gave two kit까지 갔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꾸며주네요. 그죠? 그리고 파이가 단순히가 당연히 was겠죠. 그죠? delicious 이렇게 됩니다. 우리 주동능수시 다시 한번 볼까요? 주동능수시 주어 동사가 바로 올 수 있지만 이렇게 멀어지는 경우가 있다. 형용사 피자가 온다. 그죠? 형피. 그 다음 무슨 피자 온다? 부피 온다. 그 다음에 동격 표현 온다 그랬습니다. 관계대명사들은 형용사들이니까 관계대명사 왔고요. 검사해 볼까요? 관계대명사 이론칙이 선자랑 관대랑 같은데 이 선행사를 뒤에 넣어보니까 gave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맞습니다. 그죠? 자, 이런 경우 잘 보면 주절, 여기 색깔 펜 잠깐 바꿀게요. 뭐라고 했냐면 주절 주어가 얘죠. 얘입니다. 그죠? 얘가 대빵 주절이에요. 주절 주어에 형용사 피자 관계사가 이어지는 경우, 이렇게 이어지는 경우 두 번째 동사, 즉 첫 번째 동사 나왔죠? 두 번째 동사, 그죠? 여기 앞까지를 묶겠죠, 그죠? 당연한 원리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관계사절을 묶은 다음에 주어 동사를 찾아서 수일시킨다. 얘가 3인칭 단수니까 was, 그죠? 만약 복수라면 were가 되고요. 그죠? 관계대명사 뒤에 S점이 살아있으므로, S점 살아있죠? 그러니까 얘 생략되면 뭐가 생겨요? 명주동이 생기는 겁니다. 명주동, 그죠? 관대만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명주동이 생긴다. 그죠? 주동이야가 명사 꾸며주는 거. 그죠? 됐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 보려고 합니다. 자, 파이는 맛있었어요. 그 다음 그 파이는, 요번에 주어 자리에 있어요. 선자, 후자가. 그죠? 후자가 주어 자리에 있어요. was given 수동태입니다. 아이들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 자리에다 기분이 아니라 giving을 쓰면 말이 되나요? 파이는 능동 진행이잖아. 파이는 주고 있었다. 말이 됩니까? 파이가 줘요? 파이는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과거분사 수동 그죠? 이거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걸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보면 자, 선자, 후자. 그래서 후자를 없애고 관계대명사를 선자, 똥꼬 여기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위치 썼어요. 그죠? 나머지 다 간다 그러면 뭐야? was given to kit이 갑니다. was 답은 given이네요. given to kit까지 왔습니다. 됐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주어진 파이는 was 맛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이거는 너무 유치한 지문이지만 학생들이 기빙이 맞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 우리말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얘가 주는 능동이잖아. 아이들에게 주는 그 파이는 맛있었어. 우리말 되잖아. 아이들에게 주는 파이, 주는이라는 건 능동이에요. 아이들에게 주는 파이 맛있었어. 우리말은 된단 말이야. 알겠죠? 그런데 틀린 걸 보면요. 봅시다. 관계대명사는 후자 명사 하나를 없애고 쓴 거죠. 그럼 뒤에 불완전한 자리가 한 자리가 불완전해야 돼요. 그런데 위치 뒤를 보세요. 뒤를 보면 위치 뒤에 뭐 없어요? 주어 없죠. 주어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 기빙이라고 한다면 주고 있었다. 자타. 뭐뭐를 점점점 한다. 여기다 동사를 넣어서 말되면 타동사라고 그랬죠. 뭐뭐를 주고 있었다 말되죠. 그럼 타동사란 말이야. was giving은. 근데 목적어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주어도 위치 뒤에 주어도 없고 목적어도 없는 거야. 두 자리가 불완전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답이 given밖에 안 되는 겁니다. 알겠죠? 답은 알겠습니까? 여기 was giving이 안 되는 것처럼 말이죠. 자, 칠판 지우고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이어서 자, 보세요. 이제 이렇게 연결했는데 우리가 생략을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여기서 우리는 관계대명사 비동사를 생략할 수 있다는 얘기 들었죠? 근데 그거를 외우는 학생이 있어요. 억지로 외우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지금 which was given 이건 답이 아니고 given to kit까지가 형용사절입니다. 그러면 이 to kit을 일단 빼고 얘기할게요. which was given의 뜻이 뭡니까? which was given의 뜻이 which was given의 뜻이 which부터 given까지 뜻이 기분은요, 기분. 답원이라는 게 뭐냐면 기분만을 해석한 거거든요. 기분 투기까지 하나, 둘, 셋 덩어리 졌잖아. 아이들에게 주어진. 과거분사는 형용사가 된 다음에 주어진이라는 뜻이에요. 아이들에게 주어진. 얘는 뭐야? 형용사 구예요. 그죠? 근데 was given to kit 하면 뭐야? 여기에 나번이 이제 was given to kit을 밑줄 거는 겁니다. was가 있으니까 동사죠. 주어졌다죠. 얘는 동사죠. 그죠? 주어졌다는. 근데 which까지 쓰면 which was given to kit 하면 뭐야? 아이들에게 주어진 이렇게 되죠. which는 해석이 안 되니까 형용사절을 만든 다음에 주어졌다에다 형용사를 놓치려면 주어진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말입니다. 가번과 답원이 해석이 어때요? 이렇게 표시하세요. 똑같죠? 가번과 답원이 해석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which was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해석이 똑같아요. 그럼 미국 사람들은 which was를 쓰는 거 가를 선호할까요? which was를 뺀 기분만 쓰는 기분 투kit만 쓰는 요 답원을 선호할까요? 당연히 이걸 선호하겠죠. 그래서 관대비가 빠지는 문장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보세요. 가와 다가 같은 의미야. 그래서 관대비를 생략하는 거란 말이죠. 차이점은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죠? 여러분, which was가 있으면 이 was 기분이 동사가 돼서 얘는 절이 되는 겁니다. 절. 근데 which was를 빼면 기분 투키만 남는 거거든요. 이건 동사가 없는 거예요. 형용사 구가 되는 거예요. 동사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알겠죠? 차이점은 그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아니다. 관계대명사 생략되는 거, 관계부사 생략되는 걸 우리가 이제 앞에서 여기서 잠깐 봤어요. 보세요. 관계대명사만 생략되죠. 뒤에 S 점 살아있잖아. 그죠? 무의미하고. 관계부사만 생략할 수 있죠. 뒤에 S 점 살아있고 이거 의미가 없으니까. 그죠? 이런 관부만 생략된 겁니다. 그죠? 자, 밑에 보세요. 관계사에서 생략을 이제 총 정리합니다. 뒤에 S점이 살아있으면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only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만 생략되는 거예요. 이럴 때 명주동이 생긴다고 그랬습니다. 명주동. 그런데 요거 말고 뒤에 요런 것들이 있을 때 관대비를 생략합니다. 알겠어요? 그거를 지금 보려고 그래요. 알겠죠? 자, 보면 관계사의 생략 3, 3이 뭐냐면 첫 번째 관계대명사만 뒤에 S점 살아있을 경우 생략, 관계부사만 생략. 세 번째 관대비가 생략되는 경우 이 세 가지가 있단 말이야. 알겠죠? 됐죠? 3, 3이라고 했습니다. 관계사 생략 원칙 3, 3. 근데 요 첫 번째 3이 요 세 개예요. 알겠죠? 그럼 요 세 번째는 뭐냐? 요 관대비가 생략되는 경우가 또 요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알겠죠? 관대비가 생략되는 경우 어느 경우냐? 이런 경우입니다. 자, 보세요. 나뭇잎인데 이건 문장이 아닙니다. 벌레, 곤충으로 가득 찬이란 형용사거든요. 근데 이제 가득 차 있다가 되죠. 근데 있다인데 관계대명사 쓰게 되면 또 형용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 굳이 이거 필요 있어요? 전, 명이 오면서 얘가 뭐야? 얘만으로도 벌레로 가득 찬이 되는데 이런 경우 관대비를 뺄 수 있어요. 알겠죠? 이거를 형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형전명. 알겠죠? 그러면 선생님 꼭 이런 형태에만 되나요? 아니에요. 보세요. 남자인데 이런 남자예요. 후이한 남자. 여러분 as 우리 이거 공부했습니다. 잠깐 펜 살짝 바꿀게요. as 동그라미 as 세모 표시. 우리 이런 거 했죠. 그죠? as에서 부사 접속 한다 뭐 이랬는데 탐만큼이나 지혜로운 이런 얘기입니다. 현명한. 그럼 이 전체가 뜻이 뭐예요? 단어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와서 탐만큼 그렇게 지혜로운 이렇게 되죠. 현명한. 그래서 전체 의미가 형용사가 되잖아. 지혜로운 남자 이렇게 된단 말이야. 굳이 후이지를 쓸 필요가 없단 얘기예요. 알겠죠? 이것도 보겠습니다. 소리인데 어떤 소리냐? 자, so 부사고요. that, so that 너무해서 이거 부접입니다. 부접. 자, 사람들이 들을 수 없다 그것을. 알겠어요? 자, 사람들이 그것을 들을 수 없을 만큼 너무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형용사가 있죠. 형용사가. 이게 단서 중요한 거야. 형용사가 있다는 게. 그래서 이 전체가 뭐야? 너무 빨라서 사람들이 그것을 들을 수 없는, 알겠죠? 이거 할 정도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빠른 형용사. 그래서 요럴 때 관대비가 빠지는 거야. 그래서 제가 형전명이라고 얘기하는 거 이런 거 문법책에 없는 얘기입니다. 원래. 알겠어요? 형전명이라는 얘기도. 요 형용사가 다 있죠. who, wise, fast가 있죠. 이거는 전명 맞지만 이건 전명이 아니잖아. 형전명이 아니잖아. 이거 형전명이 아니잖아. 그러나 이런 거를 총칭 그냥 제가 형전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죠? 이런 경우 관대비가 빠졌다는 얘기 알겠죠? 편의상 제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요 관대비가 생겼다는 게 첫 번째 경우 한 겁니다. 뒤에 이렇게 형용사들이 오고 구가 덩어리졌을 때 이건 절까지 왔지만 그 다음 자 나무 아래서 타고 있는 나뭇잎 이렇게 될 수 있죠. 그죠? 얘 이지가 있으면 타고 있다. 또 관계대명사 되면 형용사 되니까 타고 있는이 된다. 굳이 관대비 얘가 현재분사가 형용사 역할을 한 다음에 번트 과거분사죠. 얘도 형용사 역할을 해요. 나무에서 다 탄 그런 나뭇잎 이렇게 된단 말이야. 형용사 이것도 사실 품사로 보면 형전명이 되겠네. 그죠? 사실은 형전명 그죠? 근데 하여튼 이걸 현재분사라고 얘기를 하고 과거분사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죠? 한 단어 만약 현재분사가 명사를 꾸며줄 때는 앞에서 꾸며주지만 이렇게 덩어리져서 같이 오잖아. 그러니까 형용사 구나절들은 뒤에서 꾸며준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칠판 치우고. 관계사의 생략은 3, 원칙이 있는데 관대만, 관부만, 관대비만. 근데 관대비가 생략되는 경우 이 세 가지가 있다. 뒤에 형전명, 형용사 오면서 이렇게 덩어리진 것들, 그 다음에 현재분사 오고 덩어리진 거, 과거분사 오면서 덩어리진 거. 이럴 때 관대비가 이렇게 빠질 수 있다. 3K 선생의 관계사 생략 3 다 3이네요. 그죠? 이것도 3개네요. 그죠? 여러분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알겠죠? 다음 강의에서는 또 우리가 이제 이걸 너무 스피디하게 공부하잖아. 여러분 잠깐 볼게요. 여러분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뭘 공부하는 거냐면요. 아이고 안 나갔구나. 미안합니다. 자, 다음 강의에서 우리가 이제 짧은 아주 쉬운 지문으로 문장을 나누고 아주 기초 예문 갖고 나누고 합치는 것들을 한 번 더 연습을 해볼 거예요. 알겠죠? 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바이바이.